오늘은 10년간 무시당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시댁에서는 그녀를 월급 400만 원 받는 동네 피부과 의사로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큰 집은 돈 많은데 우리 집은 형편이 안 되니까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죠. 그런데 시댁에서 요양병원 계신 친정아버지를 집으로 모시라고 합니다. 병원비 아끼려고 직접 간병하라는 거였죠. 그 순간 그녀가 꺼낸 건 강남 메디컬 빌딩 전체 등기부 등본. 연 매출 230억 원. 그리고 10년간 시댁에 퍼부은 12억 7천만 원의 명세서. 가난한 의사인 줄 알았던 며느리가 사실 재벌급 병원 대표원장이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매일 이런 통쾌한 반전 함께하세요. 나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이다. 아니, 정확히는 3곳의 분원을 운영하는 병원 대표원장이라고 해야 맞겠다. 연 매출 200억. 하지만 남편 김태준과 그의 가족들은 내가 동네 피부과에서 일하는 평범한 봉직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결혼 초 남편에게 말했었다. 나는 그냥 작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일 뿐이라고. 월급은 세후 4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남편은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어 했다. 본인이 대기업 과장이라는 타이틀이 자존심을 지켜주니까.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나는 강남 3곳, 분당, 판교까지 총 5개의 병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건물은 4명이었고 주식 투자로 모은 자산도 상당했다. 통장에 잠들어 있는 돈만 해도 50억이 넘었다. 왜 숨겼냐고? 처음엔 그냥 겸손이었다. 남자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다. 이 가면이 내게 필요한 무기라는 것을. 시어머니 박금순 여사는 입만 열면 한숨이었다. 아들이 의사 마누라 덕에 편하게 산다고, 그래도 돈은 별로 못 벌어온다고, 큰며느리가 재벌집 딸인데 우리 집은 그저 그렇다고 푸념했다.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면 시누이 김지은은 내 옷차림을 훑으며 비웃었다. 언니는 의사면서 왜 저렇게 수수하게 입고 다니냐고, 우리 오빠 버는 돈으로는 명품 하나 못 사주냐고 놀려댔다. 시누이가 물었다. 언니 병원에서 월급 얼마 받아요? 400 정도요. 에이, 의사가 그것밖에 못 벌어요? 우리 남편은 변호사인데 월 1000은 기본인데. 나는 그냥 웃으며 넘겼다. 네, 제가 실력이 없나 봐요. 작년 추석이었다. 시댁에 가니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큰아들 내외, 막내딸 내외, 그리고 우리 부부. 시어머니는 상을 차리면서도 계속 한숨을 쉬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올해는 큰 집에서 차례 비용을 다 냈다며 작은 집인 우리는 형편이 안 되니 괜찮다고. 나는 참았다. 남편도 머쓱해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식사 후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요양병원에 계신 친정아버지 이야기였다. 시아버지가 말했다. 장인어른 병원비가 한 달에 300이라며 그걸 우리가 다 대고 있으니 부담이라고. 차라리 요양병원 말고 집에서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집에서 모신다는 건 내가 퇴근 후 간병을 하라는 소리였다. 시어머니가 거들었다. 미선이는 의사니까 간병도 전문이지 않냐고, 병원비 아낄 겸 모시고 살면 좋겠다고. 그 순간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10년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인내의 끈이. 나는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미리 준비해온 것이었다. 혹시 모를 순간을 위해 항상 가지고 다니던 폭탄. 여러분, 제가 사실 숨긴 게 있어요. 나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저 동네 피부과 봉직이 아니에요.
나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병원 등기부등본이었다. 강남 압구정 메디컬 빌딩 전체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성형외과 3곳, 피부과 1곳, 내과 1곳이 입점해 있어요. 다 제 병원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작년 병원 매출이 230억이었고 순이익은 42억 정도 됐어요. 나는 계속해서 서류를 넘겼다. 주식 계좌 잔고도 보여드릴까요? 여기 삼성전자 2만 주, 현대차 1만 주, 그 외 해외 주식 포함해서 평가액이 한 80억쯤 되네요. 시누이가 비명을 질렀다. 뭐라고요? 그리고 나는 2번째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냉소를 띤 미소를 지었다. 지난 10년간 제가 이 집안에 쓴 돈의 명세서예요.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시아버지 칠순 잔치 비용 8,200만 원, 시누이 결혼 예단 및 예물 1억 2천만 원, 시동생 사업 자금 2억 원, 시댁 지붕 수리비 4,500만 원. 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내려갔다. 총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나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12억 7천만 원이에요. 모두 제 돈에서 나갔어요. 남편 월급으로는 감당 못하니까요.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었다. 그게 무슨. 저는 10년 동안 가난한 의사 행세를 했어요. 나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다. 왜냐고요? 이 집안 사람들이 제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남편 태주는 내가 번 돈으로 골프 치러 다니면서 친구들한테는 자기가 과장 월급으로 다 해결한다고 자랑했어요. 시누이는 내 돈으로 산 명품 가방 들고 다니면서 오빤 무능하다고 뒤에서 욕했죠. 시어머니는 내 돈으로 큰며느리한테 용돈 주면서 우리 큰애가 효자라고 뽐냈고요.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미선아, 그럼 지금까지 우리를 감시한 거예요. 나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여러분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똑똑히 지켜봤어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혼 소장이에요. 나는 남편 앞에 서류를 던졌다. 사인하세요. 남편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혼은 안 돼. 재산 분할 청구하실 건가요? 나는 비웃었다. 걱정 마세요. 이 집 아파트는 제 혼전 재산이고 결혼 후 번 돈도 전부 제 명의 계좌에 있어요. 증여한 것 외에 나눠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렸다. 안 돼. 이혼은 절대 안 돼. 우리 태준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이요? 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이건 남편분의 비밀 계좌 내역이에요. 남편이 얼굴이 굳어졌다. 회사 법인 카드로 룸살롱 다닌 기록, 후배 여직원과 제주도 출장 간 호텔 영수증, 강남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나는 차갑게 웃었다. 이 오피스텔 계약자가 누군지 아세요? 남편 회사 인턴이에요. 24살. 시댁 거실이 폭탄이 터진 것처럼 아수라장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기절할 듯 소파에 주저앉았고 시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빠를 쳐다봤다. 남편이 내게 달려들며 소리쳤다. 이건 오해야. 설명할 수 있어. 오해 같은 건 없어요. 나는 그를 밀쳐냈다. 탐정 고용해서 6개월 동안 미행했거든요. 사진도 있고 녹음 파일도 있어요. 법정에서 만나요.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다. 미선아, 그동안 우리가 잘해줬잖아. 10년 세월이 아깝지도 않아?
아깝죠. 나는 돌아보며 차갑게 웃었다. 그래서 12억은 수업료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인간 쓰레기를 구별하는 법을 배운 값치고는 싼 편이죠. 문을 닫고 나오는데 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3개월 후 이혼은 깔끔하게 정리됐다. 남편이 외도 증거가 확실했고 재산 분할도 내 혼전 재산이라 한 푼도 안 줬다. 오히려 위자료 3억을 받아냈다. 시댁에 줬던 돈, 증여세 신고가 안 된 금액은 전부 증여 취소 소송을 걸었다. 시동생 사업 자금 2억, 시누이 예단 1억 2천, 8억 가까이 되찾았다. 남편은 회사에서 징계받고 퇴사했다고 들었다. 24살 인턴과는 이별했다던데 이제 그는 백수 신세가 됐다. 시댁은 내가 돌려받은 돈 때문에 재정적으로 파탄났다고 한다. 하지만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 지난주 아버지 요양병원비를 한 달 1,000만 원짜리 VIP실로 올렸다. 24시간 전담 간병인도 붙였다. 아버지는 행복해하셨다. 오늘은 새로 인수한 6번째 병원 개원식이 있다. 청담동 한복판 10층 빌딩 전체를 매입했다. 투자금 300억.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른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 나는 성공한 여성이고 똑똑한 사업가이며 그 무엇보다 당당한 나 자신이다.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다. 내용은 보지도 않고 차단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한다. 백미러에 비친 내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다. 진짜 나로 사는 삶이 이렇게 가벼울 줄은 몰랐다. 복수? 이건 복수가 아니다. 그저 쓰레기를 버렸을 뿐이다. 10년 참았던 제가 폭발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처럼 인생 역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응원입니다.